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 엔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원래 오늘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다음 주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두 차례 미뤄진 거죠. 근데 예.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당부한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예. 그러면서 법무부가 절차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가 이제 뒤집어졌죠. 예. 근데 그렇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총장은 취소 소송을 바로 제기할 겁니다. 하겠죠. 예, 이미 이 징계 사유를 밑받침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검찰총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징계할 수 있느냐? 뭐든지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지 않냐? 이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 소원까지 낼 정도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징계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쟁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됐냐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다 밟아서 했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사유가 될 만은 한데 나름대로 부여하지 않은 기회가 있다거나 박탈된 기회가 있다면 이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가지고 꼼꼼하게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뭐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잘 아마 아실 그런 지시를 한 것 테니까 같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건 좋은데 검찰이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직무 배제 조치한 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느냐를 따질 때 1, 2, 3, 4를 따졌는데 그동안 뭐 설명드렸던 겁니다. 1. 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총장이다. 또는 임기가 보장된 법으로 보장된 총장이다. 뭐 등등등 쭉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게 뭐냐면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이 사건의 징계 사유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윤 총장에게 방어권 부여 등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심리한 뒤에 직무집행 정지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예. 근데 충분히 심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직무집행 정지 못 받아들이게 또 원위치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도 역시 이 판결에 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런데 계속 두 번이나 미뤄지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추윤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 앞으로 이 갈등을 일주일간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 바로 또 헌법소원 낸다고 그렇죠. 또 시끄러웠기 예. 때문에 또 뭐 차관의 문자가 또 찍히고 뭐 이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도에서는 당연히 떨어졌고 의외로 진보 세력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빠져나갔던 그거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시원하게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실망감 때문에 떨어졌다고 분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일주 단위로 계속 조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일주 단위 조사에서 1%나 2%포인트만 돼도 국민의 의사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는 걸 조금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5.2%포인트 빠졌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는 여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 이거 확실히 보여준 건 분명하고요. 연령층을 봐도 40대를 빼놓고 20, 30, 그다음에 50, 60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상당한 크기로. 그렇고 결국 이것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는 임기 하반기에 이제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안정감 있고 전문성을 지닌 새로운 장관 후보들을 내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디에서 시작돼 왔는가? 예. 또 이 이슈는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 예.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2019년, 202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다. 2016년 촛불과 2019년 촛불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서 있다. 예. 이렇게 자기를 갖다 규정할 건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괜찮았는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갖고 보수의 행진이 멈춰버렸다. 나는 이거에 저항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의 스토리는 이거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언론은 이 시대에 무엇이 과제이고 시대 정신이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뭐 국민들은 제각각의 어떤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언론은 정말 고민하고 썼느냐를 묻고 싶고 예. 고민하고 써도 그 기사가 또 나올 뻔한 언론사가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그 몇몇 언론사 말고 나머지 수천 개의 언론사들은 그럼 정말 그걸 신념으로 삼고 쓰는 거냐. 그냥 이게 뻥 터지면 그냥 100개 쓰고 이게 뻥 터지면 100개 쓰고 아무 생각 없이 100개 쓰고 있는 거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베껴 쓴다의 문제점은 그 한 단독 처음에 보도한 언론사에서 오보를 내면은 베껴 쓰다 보니까 줄줄이 오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보도 오보지만 틀린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쓴다. 이거는 예. 다시 쓴 게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예. 제목하고 기자 이름만 바꾼 예. 셈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그 유명 인사들의 그 혹은 또 정치인들의 SNS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탁 올라오면 바로 또 쓰거든요. 그렇죠. 다운표서 써서. 오늘도 예를 들면 한국사 문제 20번 예. 한 정치인이 그거 왜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냐. 그 대통령 괜히 한번 띄워주려고 말이야. 예. 대통령 연설문에서 갖다 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는 냉큼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 문제는 쉽게 내갖고 뭐 국민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냐. 예.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역시 알고 오보였죠. 보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거다. 예. 이런 게 그대로 베껴 쓰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예. 봤을 때 뭐 저보다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는 변하기가 더 안타깝겠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가장 큰 것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인데요. 예. 이게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 때문에 좀 쑥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있는데 판사 내부에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 이 말이 나오면 지금 다시 좀 불거진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라는 건 2003년에 법관 워크숍, 전국 판사의 대화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워크숍, 판사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례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취지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위계 질서, 일사불란한 명령 복종 체제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예. 판사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대법원장한테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2018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년에 2번 열게 돼 있습니다. 예. 4월 둘째 주 월요일, 12월 첫 번째 월요일 이렇게 됐는데 12월 첫 번째 월요일이 이건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성원은 전부 다 117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3명, 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쭉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예. 열리는데 일단 일선 판사들이 뭐 법관 회의에서 이것을 좀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침묵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예. 불만을 좀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법관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를 해볼 거냐. 근데 사실 11월 30일까지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됩니다. 안건을. 근데 3명밖에 못 얻었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현장에서 9명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안건으로 못 정했는데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갖고 현장에서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왜 의견이 나뉘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위법한 판사 사찰이었을까? 충분히 조사할 틈이 없었다라고 예.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거 지금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재판이 벌어지고 할 상황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바로 우리가 모여서 흥분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그다음 정치적으로 엄청 예민한 사안인데 그러면 결국 모든 판사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린다는 얘기인데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별로 문제가 사실 안 된다고 보는데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재판 당사자인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사찰은 아니지만 뭔가 분석해내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담당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대검에서 하는 게 예.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측에서는 판사들이 이렇게 신중한 것은 벌써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마는 그거는 뭐 따지고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의문을 내든가 입장 발표를 우리가 과연 내야 되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뭐 성격들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계속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판사들의 의견이 전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몇몇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뭐 판사들이 바보냐 이런 단어를 그렇죠. 써가면서 비판했고 예. 또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네. 검찰 쪽에서 그 누구도 사과한 사람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불만이거든요. 저렇게 검찰이 당당할 수가 있나? 이제 판사들은 당혹스러운 거죠. 예.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잘 읽어보시면 중앙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그렇게 취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침해다. 예. 당연히 안건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장창국, 송경근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또 전국 판사위에서 얘기할 거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지역 판사들에 따르면 어느 직급의 판사들에 따르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 이름이 없어서 안 쓰는 건지 진짜 아니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고서 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기자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예, 종합하면 또 어느 직급에 있는 판사들의 분위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건지 이게 문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그 만일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를 한다면 예. 뭐 항의성인 겁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회의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사법부가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예. 예, 검찰은 자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할 뿐이다라고 당당하니 그러면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규정을 바꾸든지 사회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합의를 해서 만들든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일단은 중단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요구를 누가 해야 되냐.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냐. 어느 검사가 재판을 맡아서 이제 들어왔을 때 당신 나 이번에 진짜 사찰하지 마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해야죠. 검찰에. 예. 그러려면 전국 판사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법원 행정처에 내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조사할 사람은 담당 검사여야만 되고 정보 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걸로 제한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이런 겁니다. 야구 심판이 있는데 A팀, B팀이 야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야구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이 넓은지 좁은지 아래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지 위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를 좋아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정보 분석 가능하죠. 하죠. 예. 타석에 들어섰을 때 타자가 시간을 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투수가 공을 안 던지고 자꾸 시간 끄는 걸 엄청 싫어한다든가 뭐 예. 이런 건 분석할 수 있지만 예. 그 심판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부인은 어디서 사는 누구야? 딸이 있든가? 처형은 또 어떻게 되시지? 이게 야구 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느냐? 예, 취미는 그런 거죠. 뭐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기관이 이거를 수행한다면 판사들로서는 정말 위협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자꾸 사람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에 있다. 이거는 법도 아니고 법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한참 밑에는 규정입니다. 자기들끼리.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를 들었다 놨다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도 좀 엿보이기 때문에. 위법한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그걸 게다가 또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검찰이 너무 안이하게 이 사안을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한 20 몇 년을 존재해 왔다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 중에 일부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유감 표명 한번 하지 않느냐. 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죠.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의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한국사 20번 문제 혹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풀어봤습니다. 네. 너무 쉽게 냈다. 예, 너무 쉽긴 쉽던데요? 왜 쉬운가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수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2014년에 당장 집어넣는 건 어려우니 2017년부터 하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갑자기 역사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한국사 학원이 줄줄이 과목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또 그것도 학원 다녀야 되냐. 아.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학원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원망이 높아지니까 예. 그때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년부터 한국사를 수능에 내는데 무지무지하게 쉽게 내고 아하.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서 누구나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겠다. 아. 하고 약속을 몇 번에 거쳐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사 문제는 무지하게 쉽게 내는 게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뭐 심지어 엉뚱한 기사를 쓰기도 예. 했습니다만. 뭐 통일 교육 시키려고 이런 거 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나가던데. 그래요. 하여튼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 재밌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눈에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